안녕하세요.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의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내 집 마련 솔루션의 한 부분이죠. 전세 자금을 지키는,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파트를 구입한 저희 신혼부부들 상담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대출 이자가 저렴하잖아요. 그래서 이 아파트 대출을 많이 내서 있는 자금을 조금 융통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. 뭐 방법은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단 조건이 있어요. 단서 조항이 있어요. 그 첫 번째는 투자처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대출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있죠. 경비,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능가하는 투자처가 있어야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채가 현재의 보유 자산의 40%를 넘으면 안 돼요. 이유는 현재 자산이 작은데 거기다가 부채를 엄청 많이 내가지고 하면 차후에 이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. 그래서 담보대출 자체를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월 상환 이자 자체가 내 소득의 30%를 넘으면 안 돼요. 대출 이자 갚다가 내가 어떤 꿈을 갖다가 실현하는데 못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적에는 첫 번째는 이자 비용을 능가하는 레버리지 효과 있는 투자처가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부채가, 그러니까 대출이 내 자산의 40%를 넘으면 안 되고요. 세 번째는 월 상환, 내가 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나의 소득의 30%를 넘으면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 집 마련 솔루션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하셔야겠다. 그 단계가 월세를 넣는 것이 아니고 전세로 해서 그 전세 자금을 조금씩 늘려나가자. 그리고 난 다음에 분양 아파트를 하면은 훨씬 더 손쉽게 하실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처음에 사회에 딱 나왔을 적에 목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주택기금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, 그리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훨씬 더 좋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청년, 그리고 그냥 버팀목 대출 그쪽으로도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내가 그러면 전세가 제일 처음에는 몇 천짜리, 3천짜리, 5천짜리, 7천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금액이 커지겠죠. 전세 자금 자체가 1억을 넘는다면은 어떨까요? 좋죠. 그 돈이 다 내 거니까. 그래서 대출을 갚는데 그것도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고 원리금,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야지 내 자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. 분양을 받았어요. 12월 달에 내가 잔금을 넣어야 돼. 그리고 대출도 이렇게 해야 돼. 자, 이럴 때 내가 주인집에 나 언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잘 맞춰서 그 날짜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, 요즘 이렇게 얘기하시죠. 집주인이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지 내가 그 돈 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부동산 쪽으로 갭 투자도 좀 많이 하시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전세 자금을 보호하고 내가 제때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 첫 번째 방법은 임차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자, 이사를 갔어요.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? 확정일자를 받죠. 자,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임차권 획득이 됩니다. 임차권이 획득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
그 주인집에서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세 자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. 내 전세 자금을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느냐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넣죠.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. 전세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. 그런데 돈을 못 준대. 자, 요때 내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험회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. 보증보험회사가. 자, 그래서 내가 딱 나가야 될 때 이 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받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하고 이 회사하고 보증회사하고 이제 경쟁되는 그런 부분이죠. 자,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입하냐면 전세 보증금을 제때에 못 받아서 이사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.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전세가 경매가 돼. 이러면 우리 보장 못 받잖아요. 그런 거나 아니면은 전세 자금을 회수하는데 법적으로 막 스스로 하기 힘들어.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가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자,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1억을 보증보험 가입하면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? 검색을 해봤습니다. 서울보증보험은 1억을 딱 보증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보증료로 19만 2천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. 나쁘지 않죠.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.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안전하게 내 전세 자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보증보험은 그 기한이 신청 기한이 있어요. 내가 전세를 딱 들어가고 나서 계속적으로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잔금 지급을 하고 내가 전입신고하는 그날 중에 늦은 날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간이 있잖아요. 그 전세 기간. 그 한 50%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이 경과되지 않은 그 전까지는 가능해요.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세를 하고 있으시면 전세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.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그 기간이 한 반 이상 남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유의사항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원룸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거의 다 나오죠.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에 주 용도로 주거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계약을 딱 하시고요.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동일해야지 보증보험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요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원래 18일부터 이제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갖다가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하라고 의무화되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게 가입하라고 되었고 만약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가 있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택 가격이요. 지금 임대 보증금하고 그리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 보증금하고 담보권하고 다 합쳐서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? 보증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 비율이 100%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100% 이상 되면 가입이 안 되고 이런 전세를 깡통 전세라고 하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전세 보증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최후의 방법, 세 번째 방법이죠.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.
자, 전세권 같은 경우에 아까 임차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실제 예에서 어떤 사람이 세입자인 거죠. 들어왔어요. 그때 당시에는 뭐 대출이 이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것이 없고 전혀 없는 그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인집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. 너무 친해져서 그 주인이 얘기한 거죠. 무슨 이유로 잠시 주소를 좀 갔다가 올 수 있겠느냐고.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이 세입자가 그렇게 해줬죠.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들어와 가지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? 확정일자도 받았어요. 그러면 임차권은 획득된 거잖아요. 근데 문제는 주인의 말에 의해서 주소를 딱 변경하고 난 사이에 이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 들어와서 이 집이 경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자, 실질적으로 임차권은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단 조건이 주소지가 거기 계속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나갔죠. 나갔다 들어와서 전세금을 하나도 못 받은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법률로 물권이거든요.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들어갔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 전세권을 딱 해놓으면 이 아파트에 직접 권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더 완전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. 부동산을 경매가 들어가잖아요.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 경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권리를 주는 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전세권에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전세권에서는 조금 힘든 게 뭐냐면요. 주인 집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전세권에 등재를 한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표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냐면 법무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 1억 설정하자는 19만 2천 원이었잖아요. 그걸로 충분한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조금 완벽하다 보니까 전세권 등록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2억을 만약에 한 달 하고 했으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. 여기는 법무사의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세 자금을 보호하는 그리고 조금 쉽게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보증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전세 들어가시게 되면 꼭 그 부분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전세 자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였죠. 첫 번째는 임차권, 그렇죠, 등록. 이거는 아주 쉽게 그냥 전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전세 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권을 설정하라는 거. 보증법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전세권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의무화 됐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두들겨 보시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짠! 보이시나요? 네. 다음 주에는 건보료테크라는 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좀 핫하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꼭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조금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. 오늘은 전세 자금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남아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